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6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경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5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은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금이라고 하죠. 금이라고 하는 건 뭐 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쇠라고도 하고 강철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그냥 금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불러볼 수는 있지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오행이라고 하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음양이 있다라고 하면 경금은 양금이 되면 반드시 그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바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음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쇠라든가 무쇠라든가 아니면 강철이라든가 이렇게 불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금이라고 했을 때 쇠금자를 써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눠 보게 될 때 쇠라고 하는 금에 대한 어떤 개념이 조금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단단하고 강하고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의 개념은 부드럽고 좀 유연하기 때문에 잘 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이 좀 거칠고 투박하고 좀 뭐랄까 녹슬어서 날카롭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러우면서도 좀 아름다운 어떤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음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무쇠 강철도 단련이 되지 않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단련이 되지 않은 그냥 원철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무쇠 같은 경우도 무쇠 솥 같은 경우에는 불로 잘 달구어지게 되면은 그 금은 경금이지만은 좀잘 단련이 잘 불러서 단련이 된 금이기 때문에 매끈하고 녹슬지 않고 날카롭지 않은 그런 금이 반해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경금,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으로서 거칠고 강하고 조금은 투박해서 반드시 단련을 받아야지만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가 있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땅속에서 우리가 원철을 캐내게 되면은 제철소 같은 데서 그 쇠를 갖다가 이물질 같은 것을 좀 빼내고 순수한 철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강철로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무쇠 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범종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은 용도가 없고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불을 가지고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단순하게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재성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살려주어야지만 경금을 능히 단련할 수 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닥불 같은 것인데, 불의 온도가 최소한 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600도에서 한 1000도 정도는 되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는데,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정화의 온도가 뭐 100도, 200도 정도밖에 안 되면은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겠죠. 최소한 쇠를 갖다가 시뻘겋게 달구어야지만 경금을 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라이탑 불이라든가 촛불, 작은 불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주 자체가 화가 너무 왕한 그런 경우가 있죠. 관성이 왕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제 아무리 경금이라 하더라도 용신의 화가 너무 많게 되면은, 그때는 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취용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언제냐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가 바로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그 왕한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4월을 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5월 할 때 이 5월을 설명하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금이죠. 얘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서 이거를 갖다가 뭘로 비유를 하냐면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반지 같은 거 있죠, 귀금속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과는 달리 부드럽고 유연하고 아름답고 이러한 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금하고 신금하고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기본적으로 화로서 통제하고 간목으로서 화를 생해주고 화가 너무 왕할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배합법 있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화를 다시 보는 것은 절대 크게 좋아하지 않고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이 이 신금한테 좋다. 신금이 화를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신금의 경우에도 뭐 병화를 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화도 쓸 수가 있지만 이거는 좀 신금 입장에서는 좀 예외적인 것에 해당이 되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봐야지만 명예가 드러날 수 있다, 부귀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은 화를 얻어서 화의 용도가 있어야지만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5월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면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해당이 되죠. 사오미월. 그래서 사오미라고 하는 것은 남방이 되면서 계절로는 여름이 되고요. 5월 같은 경우는 화기가 가장 왕한 중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중하. 그래서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가장 왕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양을 대표하는 것은 뭐예요? 양을 대표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한번 참고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수가 음이 되는 것인데, 양을 대표하는 것은 화가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 화 중에서도 양화인 병화가 화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음을 대표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음을 대표하는 것은 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수 중에서도 개수가 음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이면서 마찬가지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다음에 또 공부하게 될 5월, 자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거는 해자축 북방이 되죠. 사오미는 남쪽이라고 하면 해자축은 북방이 되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되죠. 겨울.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기가 중동이라고 해서 가장 음기가 가장 어떻게 돼요? 왕성한 그런 시절이다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을 대표하는 건 뭐였죠? 당연히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염상절이라고 표현하죠. 염상절 내지는 염천지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에는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설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대척점이라고 있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가장 왕하고 가장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절이고요. 5월은 양이 가장 강하면서 화가 가장 왕한 그런 계절로는 여름이면서 자월은 겨울이 된다. 이건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같이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한 토왕절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5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기토가 아니라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화는 일간을 극하려고 할 것이고, 또 왕화가 토를 생해서 토는 경금을 갖다가 매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만약에 5월에 경금이 태어나서 일간이 약해서 경금을 생조해 줘야 된다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토가 투출해야지만 왕화의 기운을 설해서 기토와 경금을 생할 수 있다. 이는 뭐예요? 토는 이거는 습토이고, 무토는 건토이므로 습토라야 생금할 수 있다. 생금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 경금이 약해서 토를 인성을 쓰는 경우에는 무토보다는 기토를 보는 것이 천간했으면 좋고요. 지지로는 진토라든가 축토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5월은 화가 가장 왕하기 때문에 아무리 양간인 경금이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너무 왕하게 되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갖다가 녹여서 아예 못 쓰게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소용된다. 화왕즉 소용, 화양즉 금이 녹아버린다라고 해서 소용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쓰게 되는데, 경금도 아무리 화로서 단련받아서 김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왕하게 되면 경금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한 경금을 도와주고 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되는 두 가지를 해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기토를 생할 때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보다는 기토, 지지로는 축토, 진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 또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경우에는 수가 필요한데, 수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개수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하는 것에는 개수가 있는 것이 가장 월등한 공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경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주는 용도로서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더 공력이 크다. 물론 5월의 경금이 개수도 있고 임수도 있다라고 하면 개수로서는 조후하는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임수 가지고는 경금을 도세, 깔끔하게 닦아내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연히 이때 경금도 5월에 일간이 약하고 또 5월에 일간만 약한 것이 아니라 임수도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금이 있어서 이렇게 일간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지지로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금 내지는 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지로 신금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의 뿌리로 되지만 임수를 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화가 너무 왕해서 중요한 건 왕한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고 약한 경금을 생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만약에 이것이 경금이 아니라 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간은 생해 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임수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금이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천간으로 경신금, 지지로 신유금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5월의 경금은 임수 경금을 치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사주 배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양금인 경금일간이 화가 왕한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여름이고 양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의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 화는 금을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의 입장에서 화는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 그러나 원령 자체가 음화이기 때문에 양대음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평관이 아니라 정관이 되고 정관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되는데 5월은 화가 왕하고, 즉 정관이 화가 왕하고 일간 경금은 약하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 그래서 일간이 약해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간이 왕해져야지만 저 관성을 감당해서 부귀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오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오중에 있는 기토가 지장간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지장간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가 있으면은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에 있는데, 중기인 기토가 이렇게 월간에 이렇게 투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정관격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격이 바뀌어서 정인격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다시 일간을 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관왕이 아니라 이거는 관인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일간 자체가 인성의 생을 받기 때문에 왕화가 그렇게 두렵진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5월에 화가 왕한 것은 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임수가 있어서 이 경금을 도세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한 기본적인 사주국세가 될 것인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술토.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토 중에서 건토가 되죠. 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 내지는 마른 흙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 마른 흙은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화를 보게 되면은 오술합화가 되기 때문에 화가 더 강해지게 되고요, 약했던 경금이 더 왕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술토가 아니라 진토였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습토가 흡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경금이 진토를 일지에서 진토를 받느냐, 일지에서 술토를 받느냐에 따라서 진토를 본 사람은 배우자 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배우자 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술토를 보게 되면 그 술토가 우화하고 합을 해서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우자 덕을 볼 수 없고, 진토를 봐야지만 배우자 덕이 있는 것으로, 그때 만나는 배우자는 마치 엄마처럼, 어머니처럼 자상한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도 술토를 보았기 때문에 저 오하고 합을 해서 저 인성 술토가 용도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원래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간목은 편재 재성이라고 해서 뭐 금전으로도 볼 수도 있고 명예로 인기 오락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5월에 오술합 이렇게 돼서 화가 왕한 중에 사주에 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간목은 화를 생하게 되죠. 재물을 쫓았는데 그 재물이 관을 생해서 그 관이 나를 공격하는 것,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면 돈을 쫓거나 인기를 쫓거나 주색 잡기를 하거나, 남자 같은 경우 유흥오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내지는 여자한테 빠지거나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쇠고랑을 찰 수도 있는 국세가 되는 겁니다. 사주 근데 꼭 이렇게 돼 있다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주 국세가 금수가 세력이 있으면은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목화 토가 많아져서 관성이 많아지게 되면 재성의 용도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반드시 수를 봐서 화를 갖다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경금도 간목도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되기 때문에 연지의 축토는 용도가 있습니다. 연지의 축토는 술토와는 다르게 요 축토는 건토가 아니라 이거는 습토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물론 술에도 통근할 수 있지만 옷을 합해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술 중에 있는 신금이 녹아버리게 되죠. 근데 반면에 축 중에 있는 신금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능히 습토는 경금을 생할 수도 있고, 경금이 축 중에 있는 신금에 통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축 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서 투출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암장되어 있긴 하지만은 매우 미흡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금 내지는 금수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다시 목화토가 왕해지는 것은 이 사주가 더 열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좋지 못하고요. 만약에 목화토가 많아지는 생시를 봤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금수운을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병자시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자수를 보는 것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경금을 도세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요. 또 옷을 합해서 병화같이 투출하게 되면 수의 기운이 자수를 받다 하더라도 자수가 매우 약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5월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12개월 중에서 가장 화가 왕한 중에 술토를 봐서 옷을 합하게 되면 지지로 화국이 형성되는 것과 같죠. 화국. 그런데 더하여 7살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간목이 다시 화를 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 이 병화의 극을 받게 되죠. 이거 매우 좀 위태한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운세에서 다시 목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이 병화가 살아나게 되면 경금이 녹아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병수시가 되면 병자시보다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화에 오술 합화가 되는데 이 술토
술토 자체도 또 건토가 되는 것이죠. 숙이라고 봤을 때는 축중 개수 하나밖에 없고, 또 다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는 반드시 금을 녹여버리게 되겠죠. 이런 경우 피부병,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가끔 가다가 혈액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어려서부터도 뭐냐면 좀 대장이라든가 어려서부터 감기 같은 것을 좀 끼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갖다가 폐대장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호흡기 계통으로도 보게 하는데, 화에 의해서 이렇게 극을 받게 되면 특히 어렸을 때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병자시보다는, 병자시도 제가 볼 때는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이 병술시가 되면 더더군다나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냥 정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5월의 열기를 좀 식혀줄 수는 있다. 근데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수를 얻는다 하더라도 공력이 좀 작고요. 또 정화는 병화가 투출된 것에 비해서 정화는 경금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녹여버릴 정도로 못살게 굴지는 않기 때문에 병화를 보는 것보다는 정화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도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인시를 본다라고 하면 그냥 무토만 보지 마시고 지지로 형충해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5월에 술토 임목을 보게 되면 그냥 화국이 아니라 인오술 삼합을 완전하게 구전해서 화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화가 너무 왕하고요. 간목 역시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화가 더 가중될 것이고, 무토는 뭐예요? 이거 5월에 제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는데, 화국이 형성되게 되면은 이 무토는 완전히 뜨거운 열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토부터는 금을 갖다가 매금시켜버리고 축중에 있는 개수마저 매물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좋지 못한 토가 되는 것이죠. 이거 인성이라고 해서 좋게 봐서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서 진토, 습토를 봐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진술상충하게 되게 되면은 진중 개수 을목이 다 깨져버리게 되고요. 진술충하게 되면 토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또한 토다 목절, 나무가 부러지게 되고요. 자칫 경금도, 일간금도 매금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 임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되는 것은 좋지만, 역시라도 5월에 옷을 아파하게 되고 5화까지 본 상태에서 임수가 있는데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간목은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의 기운을 설계하죠.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역시나 연지에 있는 축중 개수 신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임수가 약합니다. 이 또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이 오늘 태어난 생시 중에서 그나마 한번 요 정도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갑신시죠. 물론 간목 투출되는 것은 화를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지만은, 신금 지지에서 신금을 보게 되면 경금이 신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 있는 생시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나은 생시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완전히 중화가 잘 된 사주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화토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수기가 좀 지지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인시, 기묘시, 여타 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번 봐줄 수 있는 생시는 갑신시 내지는 정해시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두 생시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그렇게 제가 추천드릴 만한 생시는 아니고, 만약에 이런 생시들이 된다 하더라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지. 다시 목화토가 왕해지는 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더욱 조여지기 때문에 경금도 신금도 녹아서 용도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화가 너무 왕한 거, 진토였다라고 하면 사주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인데, 이것이 술토였기 때문에 좀 사주가 배합하기가 좀 매우 난해한 명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